네,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서울은 본사는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출근을 해서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명절 때 제가 불러서 이렇게 미팅을 했더니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오늘은 너무 잘 들려요. 분명히 제가 두 번 이상 초대했던 사람들이 있대. 그전에는 안 들렸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뭔지를, 저는 이거죠. 제가 설명이 달랐나?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죠. 내가 설명을 좀 느긋하게 했나? 제가 좀 이게 약간 압도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날은 좀 느긋하게, 왜냐하면 뭐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한 분한테만 집중한 거죠. 그래서 좀 정성껏 예의를 갖춰서 제가 설명했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분의 태도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평상시 그때 왔을 때는 되게 조조했고, 뭐 바로 또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도 편하고 나도 편했던 거죠.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안배를 해서 우리가 미팅을 했는데, 자기도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다 들립니다. 그 뭡니까 그거 뭡니까? 이제 옛날에는 왔을 때는 물어보지 않죠. 눈만 끔뻑끔뻑 하다가 그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갔는데, 최근에 지금 연휴 때 와서 들은 사람들 어떻다? 자꾸 묻는 거예요. 이제 들리니까 제대로 설명해 달래. 막 폭풍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상대도 준비 안 된 만남을 하고 있구나라는 약간의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상대를 지금 안내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상대도 너무 조급한 시간대에 와서 그냥 뭐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그냥 이런 업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상호, 여건이 서로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제가 영업을 할 때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이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들 그분들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뭐 릴렉스 하잖아요. 학교 나갈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휴일 날 그냥 와서 저희 사무실 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와서 상담하는데 상담 효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맞다. 우리도 상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자. 나도 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좀 넉넉한 마음. 상대도 또 조급한 시간대가 아니라 좀 넉넉한 시간대에 우리가 안내해서 자연스럽게 하자. 차라리 저는 휴일을 평일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휴일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이제 생각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뭐 일단 이번 9월은 저한테는 굉장히 압도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압박감이 강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결국은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막 뭔가 압도적으로 뭔가 저를 압박할 때 어느 정도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면, 이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통렬한 반성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렬한 반성이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각하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또는 어떤 부족한 건지를 이제 쭉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아무래도 성과 중심,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소소한 고마움들을 제가 사실 잘 못 느꼈던 거예요. 그 와이프가 이제 한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최근에 많이 달라진 거 알아? 라고 묻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졌는데 너무 달라졌대요.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빠르게 재단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빠르게 얘기하느냐. 옛날 우리 신랑은 굉장히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자기가 막 아무리 막 짜증내고 하더라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업무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다 보니 아마 집에 와서도 그게 잘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그 산속에 처박아 놓고 지금 뭐 놀러도 못 가고 계속 있잖아요. 연휴 때 지금 뭐 신랑 얼굴만 보고 앉았고 신랑 얼굴도 잘 못 봐요. 그런 거에 보여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한테 이렇게 든든한 배우가 있구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 이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힘들 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 이기에 대한 또는 협조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면 이제 지치지 않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지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돈이 없어 지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복돋아주고 기운을 이렇게 함께 준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우리가 그런 소박한 고마움을 좀 놓치고 가는 것 같다라는 걸 이번 연휴 때 제가 좀 느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완전 혁신적인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저 퀀텀 파동 발생기 내정형은 저거는 그냥 퀀텀 수기 산 사람들만 산다. 이게 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모양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보면 방향을 잘 보면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원형판 있잖아요. 원형판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고상해 보일 수도 있고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요즘 하는 일이 뭐다 하면은 거실에 있을 때는 거실에다가 꼽아놓고 저는 큰 텀수기 안에다 안 넣어요. 거실에다 그냥 꼽아놔요. 내 앞에다 딱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 쬐듯이 그냥 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잘 때는 또 옆에 끼고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2층이니까 저희 집이 2층에 꼽아놓고 또 머리맡에 딱 갖다 놔요. 근데 머리맡에 갖다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컵을 다 바꿔봐. 우리 집에 있는 컵 종류가 한 10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이 컵으로 내일은 저 컵으로 아니면 1시간 전에 이 컵으로 하고 1시간 지나면 컵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야간에 제가 요즘 잠 못 자는 게 컵 바꾼다고 컵을 막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 기성품이잖아요. 요 컵을 썼다가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큰 통도 써봤다가 그다음에 유리컵도 써봤다가 플라스틱도 써봤다가 이렇게 막 바꿔보는 거죠. 바꿔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더라? 유리컵이 크리스탈이 훨씬 더 이쁘긴 하고 그 다음에 밑둥지가 큰 게 훨씬 더 좋아요. 밑둥지가 크고 대가리가 위에가 쫄깃한 거 있죠, 그죠? 요게 저희 집에 있는데 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가장 이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리병처럼 위에는 좁고 요렇게 하다 이렇게 크게 된 거 있죠, 그죠? 요게 좋아요. 안정감도 있어. 막 툭툭툭 쳐도 안 넘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판 자체가 병접시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큰 저게 던져놓으면 무게중심이 잡혀 있어. 잘못하다 보면 뾰족한 거 이런 것들은 잘못하다 보면 툭 쳐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는데 밑에 그 밑둥지가 크는 거 이거는 갖다 놓으면요 되게 이쁜 게 뭐냐면 빛의 굴곡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쏘잖아요. 그럼 여기가 대가리가 좁잖아요. 그럼 대가리 쪽에 빛이 쫙 반사되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요. 이쪽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자다 보면 와이프가 아주 천장이 너무 밝다. 와이프가 그래요. 그래서 위에 뚜껑을 닫으니까 이게 또 없어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리병같이 이렇게 생긴 이 병에 뚜껑 딱 닫아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롭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천장에는 안 나오고 옆으로만 쫙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데 오 너무 신기해요. 그 와이프도 기분 나쁘지 않다 하더라고. 와이프는 조금만 빛이 있어도 못 자는데 그 빛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백하죠. 머리가 왜 갑자기 시원해졌냐고. 이게 큰틈수기 집에 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저희 집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 큰틈 튀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큰틈 발생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빼와서 집에 갖다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뭡니까? 노이즈만 제거했잖아요. 노이즈만 제거했단 말이에요. 공간을 큰 틈을 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제품은 공간을 큰 틈을 쏘기도 하고 빛 테라피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제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와이프도 효과 보고 있고. 머리가 되게 맑고 숙면에 잘 안 들어가는데 와이프나 저나 좀 민감해. 숙면에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 거의 숙면에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이제 또 우리 또 이 도시 농부들 있잖아요. 우리 그 다들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고 주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고 주말 주택으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딱 오죠. 그러니까 연휴니까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와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면은 비행 접시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그냥 큰 텀수기 안에 넣어놨으면 그 뭐 묻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어디 간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들고 가는 거야. 자, 테라스에 가면 테라스 들고 가서 제가 꼭 꼽아놓고 또 옆에 또 우리 작은 방 앞에 또 테라스 만들었어요. 그 테라스에 또 모였으면 그것도 꼽아놓고 전기 없으면 전기선을 이만큼 긴 걸 끌고 가지고 꼽아놓고 이 꼽아놓으니까 이제 묻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비행 접시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합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잘 봐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사냐. 도시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몸 건강 때문에 와 있지 않냐. 이 지금 요 우리 시골에 있는 모든 환경,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이런 에너지들을 도시로 그대로 끌고 간 게 이 비행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 다 팔고 이제 다시 도시로 들어가야 된다. 그 지역에 살 필요 없다. 주말에 3일. 아, 그리고 한 사람한테 제가 뭘 했냐면 그 우리 시골에 사는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김 사장님, 그렇게 금토 일 3일 와서는요, 몸에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퀀텀 파동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전사가 돼야 되는데, 4일간 도시에 살고, 3일간 뭐다? 시골에 와서, 그 잠시 그거 좋은 공기 마신다고, 그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시골에서 오든지 이걸 사서 도시 가던 시골에 아예 이사 와서 출퇴근을 시골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거 사서 집에다가 꼽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양이 뿅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물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합법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은 이 설명하다 보면 약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논리적인 약간의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 퀀텀 파동기는요, 반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쉬는 날 영상을 자꾸 찍었잖아요. 찍었던 이유는 거짓말이 아니고 집에서 진짜 하루에도 자는 시간대에 컵을 다 바꿔보고 방향도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하면서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빛이. 그래서 다 찍은 거죠. 찍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막 올린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놀든 말든 명절든 말든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할 거니까. 뭐 보든 안 보든 건 자유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보든 안 보든 자유지만 저는 뭐다?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상대들이 훅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죠?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명절 때. 퀀텀수기를 보고 저건 뭐예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합니까? 퀀텀수기요. 그럼 퀀텀수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도대체 퀀텀을 설명해야 될지, 물을 설명해야 될지, 뭘 설명해야 될지 앞뒤가 막 스텝이 꼬여. 그래서 제가 급하게 뭐다? 양자 퀀텀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뭐다? 그냥 양자 개론 또는 퀀텀의 어떤 역학 이게 아니고 양자가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만 딱 미치는 말 그대로 양자 바이오, 양자 생물학에 대해서만 딱 정리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딱 6분 정도의 양자를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딱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한 사람이 이걸 다 듣고 나서 뭐란다? 이걸 한 방에 다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해서 제가 요번에 뭐다? 저희 카페로 전체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고객들의 피드백이었어요. 주문했기 때문에 제가 다 올려놓은 겁니다. 아, 제 고객도 그런데 여러분 고객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해주니까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죠. 뭐 한 방에 카페 5가지 카테고리를 싹 들어가서 다 봤고, 다 보고 나니까 뭐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굳이 강의를 안 들어봐도. 그리고 양자에 대한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에 대한 이야기보다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빨리 정리되는 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시대적 화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업보다도 시대적 화두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핵심이 뭐다? 시대적 소명을 완성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느냐? 내가 또는 우리 아이템이, 우리 제품이, 우리 회사가. 저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최 대표가 이상하다. 최 대표는 왜 자꾸 저렇게 정신체계를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목적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가? 나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나 개인인가를 저는 항상 반추해 봅니다. 그 말은 뭐다? 우리가 시대적 아이콘이 아닌 아이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접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가 제가 보는 생각이에요. 그럼 과연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뭘까? 저는 정신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정신세계. 아까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그게 화두가 뭐다?
묻지마 범죄예요. 그 묻지마 범죄는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막 하는 거죠. 사회 양극화. 가난하니까 그렇다. 또는 부모들이 제대로 애들을 안 키워서 탈선 가정에서 그런 애들이 나온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다? 문제는요. 정신적으로 뇌파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정신착란으로 일어난 사례를 범죄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정신 이상자들이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가 아니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뇌, 정신세계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30대, 40대 부부들이 가장 고민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집중도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게임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파악스럽게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근데 그게 교육으로 되나요? 교육으로 안 되죠. 애들한테 그 어릴 때부터 뭐다? 용량 과다한 계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걔들이 감당이 됩니까? 감마파가 계속 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알파파가 어떻게 나오는데? 릴렉스 할 때, 자연적일 때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느낌을 받거나 자연 속에 갔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맨날 PC방 가서 놀고 애들 그 유튜브에서 이상한 그 뭡니까? 영상이나 보고 게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걔들이 정상적인 사고의 세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뇌파가 불안정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뭐다? 시대적 아이콘이다. 뭐가? 퀀텀 파동 발생기. 자, 퀀텀 파동 발생기는 상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자, 시대적인 고민을 해결했다면 이거는 시대적 아이콘이지 이거는 상품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BTS를 상품이라고 표현합니까? 시대적 아이콘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뭐다? 분명히 상품이죠. 하지만 왜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제품은요. 그건 절대 제품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퀀텀 수기는 뭐다? 지금 가장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의 정신, 함량, 정신 집중도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토리가 된다 안 된다? 그 강력하게 그걸 여러분들 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럼 50대, 60대 갖고 있는 고민은 뭔데? 50대, 60대는요, 자연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자, 50대, 60대 우리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린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갖고 있죠, 추억이?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한다면 시골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했던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앞으로 모든 예능이나 방송이 집이 나올 것이며 아마 산이 나올 것이다. 이유는 도시가 각박해지거든. 그럼 전부 자연 회귀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러워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의 프로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게 뭐다? 시대적 아이콘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는 뭐다? 이건 단순히 그냥 단순한 욕구가 아니고 이거는 시대적 하나의 숙명 같은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자연 속에 가야 되고 우리가 다시 젊은 그 어린아이처럼 개갈거리고 놀려면 뭐다? 까불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자연 속에 가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럴 환경을 만드는 거는 제품입니까? 아이콘입니까? 아이콘이죠.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굳이 가지 않아도 도시 안에 이 적박한 이 도시 안에서도 그걸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이거는 시대적 아이콘이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시대적 아이콘인가? 이제 봐야 돼요. 자, 제품은 분명히 시대적 아이콘이야. 그죠? 어린 아이들의 뇌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의 자연 회귀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이야. 그러면 나는 시대적 아이콘인가? 그 제품을 시대적 아이콘을 표정하고 스토리를 표정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고민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문제에 묻지마 범죄, 이 어린 아이들의 충동,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 모든 문제에 나도 뭐다?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그 아이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자연 회귀 본능에 얼만큼 충실하냐, 자연 속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욕구가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 뭐다? 그 메시지는 창살같이도 배려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자,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쳤잖아요. 지치고 모든 에너지를 못 쓰고 있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나는 자연 회귀 본능과 젊은 아이들의 이런 정신적인 뇌파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회사에 나는 몸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뭐다? 완벽하다.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정의는 뭐다? 시대적 숙명을,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아이콘이다. 제품도, 나도, 회사도. 자,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뭐다? 그거를 거침없이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큰 틈수기를 차에다가 열대를 싣고 다니면 손볼 수는 없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물통은 한 8통까지는 차에다 넣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차 고장났잖아요. 물 쏟아지고 차가 고장났어.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큰 틈수기 저거는 내가 들고 다녀도 10개는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생기, 큰 틈 파동 발생기는. 왜? 한 손에 봉지에 한 3개씩 담고 옆에 끼고 하나는 턱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들고 가면은 몇 개까지는? 9개까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대문해 볼까요? 큰 틈수기 집에다 설치해서 한번 먹어봐라. 자, 이거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큰 틈 발생기 딱 설치해주고 오늘 큰 방에 한번 잡고 애들 방에 한번 잡아. 그리고 어느 방이 좋은 방인지를 체크하고 그 방으로 애를 바꿔줘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거실에 놓고 한번 쉬어보고 그 다음에 베란다에 가서 한번 쉬어봐. 이해가나요? 자, 그리고 이걸 뭐다? 그냥 켜놓고 또는 위에다가 물컵을 얹어놓고 한번 잡아봐. 얼마나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지, 애들이 얼마나 고요해지는지 한번 느껴봐. 이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단 하루나 이틀 아니면은 1시간 만에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둔감한 사람인데 느끼더라고요. 물은 느끼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물을 인정하는 데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번에 제가 보건소 가가지고 뭐다? 혈액 탄력도 100점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완전 미쳐가지고 물을 지금 하루에 2리터씩 먹습니다. 그전까지는 500ml. 아니 신랑이 큰 틈수기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인데 물을 안 처먹어. 물을 안 먹어요. 그걸 요번에 뭐다?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각했어.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 말이 됩니까? 이제 막 팔러 다녀. 이제 주위에 막 안내합니다. 이제 미친 사람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큰 틈수기는 큰 틈 파동 발생기는 며칠 만에 딱 하루 만에 인식합니다. 딱 자고 나서 아침에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이렇지? 한 번도 안 깼대요, 중간에. 잠을 스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나고. 그리고 보통 이런 빛이 저녁에 켜면 굉장히 눈이 성가세요. 근데 큰 틈 파동 발생기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도 안 성가시 돼요. 너무 편안하대. 오히려 보는 게 눈이 더 맑아진대. 더 좋아진대. 자, 이게 뭐냐면 제가 해본 바로는 뭐 저 개인의 뭐 경험이라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기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저희 집사람은 기감이 꽝이에요. 이 기감이나 영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런 사람도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다. 그 단 하루 만에 느껴버리더라는 겁니다. 물은 4개월 걸렸는데. 이 물은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호불호가 있잖아요. 일단은 물을 아무리 먹인다고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큰 텀수기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물을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는 물을 먹으면 다 뚜껑이 날아가고 다 변하고 전부 사업자가 되는데 그 물을 뭐다? 충실하게 먹지 않는다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답은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물을 적극적으로 먹게 할 건지 그 동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능력인 거예요. 지금 자 영업을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물을 주지만 한 분은 그 물을 가져가서 무조건 먹게 만드는 거. 한 분은 그 물을 먹게 가서 그냥 방치해두게 만드는 거. 이거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물을 먹었어. 먹었으면 뭐합니까? 내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둔감한 사람은요, 내 몸에 일어난 변화를 잘 못 느껴요. 자, 그러면 뭐다? 그걸 컨설팅 하듯이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 그 일어난 상황이 물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뭐다?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등한시해요. 물만 먹이면 끝난다 생각합니다. 물만 먹이면 끝나는 게 됐어요. 물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자, 물을 먹어도 내가 내 몸에 일어난 변화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였다. 이게 이제 퀀텀수기의 가장 큰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퀀텀수기를 전달하는데도 고도의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을 먹게 하는데 그냥 먹게 하는 거와 진짜 목숨 걸고 하루에 2리터 먹게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루에 2리터를 목숨 걸고 먹게 만드는 능력, 이게 능력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먹고 일어나는 변화, 면역 반응이든 호전 반응이든 이 모든 변화를 내하고 뭐다? 피드백, 문의해서 이게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안 된다면 물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뭐다? 물을 안내하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냥 물을 맡기고 물을 던져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퀀텀 파동 발생기는요, 그렇게 던지든 이렇게 느끼든 뭐가 가족 중에 한두 명은 무조건 느낌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 이해가시죠? 제가 지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면 퀀텀 파동 발생기를 들고 제가 집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저도 큰 방 넣고 자보고 작은 방에 넣고 자고 손님이 오면 뭐다? 테라스에 갖다 놓고 그 다음 어떻게요? 또 사람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응접이 들어오면 또 거실에 갖고 들어옵니다. 이 본능적으로 뭡니까? 그 고객이, 그 지인이 왔을 때 그냥 오로지 퀀텀 파동 발생기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번거로워도. 그러니까 뭘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삼촌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자꾸 들고 다니니까 거실에 있으면 자 테라스에서 차 끓여주면서 하나 앞에 딱 놔서 코순대 꼽아주고, 그리고 저희가 작은 방에 또 테라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전기선이 없어. 거기 또 와서 커피 한 잔 먹을 때는 어디 한다? 손을 쭉 끌고 와가지고 둘둘둘 만거 끌고 가지고 또 꼽아놔.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삼촌이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병접시가 뭡니까 삼촌? 자, 그러면 내가 뭘 한다? 야, 너가 머리 나빠가지고 서울대 못 갔잖아. 다시 이거 집에 갖다 놓고 네가 1년만 살면 네 서울대 다시 입학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이게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야. 에너지가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몰두할 수 있다. 정신이 딱 모여진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산만했던 그 모든 이 생각들이나 이론들이 딱 하나로 뭉쳐진다. 한번 써봐. 하나 주세요, 3초. 자, 물보다 몇 배 쉽다? 100배 쉬워요. 100배 쉽습니다. 여러분들, 조카, 20살짜리 조카한테 컨텐츠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최음석 전문의. 못 팔지. 못 팔아요. 그런데 퀀텀 파동 발생기는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죠. 아, 삼성이 입사할 수 있다는데, 구글 입사할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애들이 원하는 요구가 다른 거예요. 물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한국기 보면 얘기하더만, 아이고 엄마 저 디자인 처리해가지고 누가 사겠어? 근데 만약에 아들내미가 있다. 항공무장이 야 손자 머리 좋아진다. 서울대 보낼 수 있다. 가져가라 하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져갑니다. 이게 뭐냐? 퀀텀 파동 발생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정확하게 한다면 지금 시대적 아이콘이다.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예리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합법에 보면 굉장히 둔탁해요. 자, 물을 설명하는 방법도 둔탁하고요. 퀀텀을 설명하는 방법도 둔탁하고, 퀀텀 파동 발생기, 시대적 소명인 이 정신 노이즈, 뇌파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둔탁해요. 여러분 예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다? 많이 설명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답은 하나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1000번 설명하는 사람보다 제가 위대할 수 없어요. 결국 현장에서 얼만큼 많이 설명하느냐가 답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강아지를 앉혀놓고도 설명해라. 왜? 한가한데 뭐 할 겁니까? 한가한데.
자, 이렇듯 설명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들 매력 있으려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뭐다? 한 명을 앉혀놓고도 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전국에 안 다니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하라는 거잖아요. 강사가 한 명이 오더라도 정성 들여서 하시면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빈 시간이라도 내 고개, 개인 고개를 앉혀놓고 내가 공부 사무실에서 강의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빨리 지금 정착돼야 된다. 이해가시죠? 메인 강사 시간대 외에 내 고개를 앉혀놓고 한 명, 두 명을 앉혀놓고 내가 사무실에서 강의하는 이 습관이 뭐다?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굉장히 예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이 큰 틈 파동 발생기는 가장 안성맞춤이다. 완벽한 제품이다. 자, 우리가 지금 분리한 게 하나 있죠. 큰 틈 파동 발생기 외장형이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거꾸로 바꿔볼까요? 자, 큰 틈 파동 발생기 외장형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뭉텅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위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다? 요 바디가 동그래. 바디가 동그래서 큰 병을 올려놨다가는 다 넘어져 버려요. 맞아.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자, 내장형. 안 깨졌어요. 내장형 어떻습니까? 비행접처럼 커잖아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곰 뭡니까? 곰솥을 얹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다? 지금 외장형은 문제가 지그가 있습니다. 지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 컵 외에는 못 올립니다. 요 컵 외에는. 요거 딱 그냥 지그가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건 단점이 뭐다? 내가 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좀 이쁜 걸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그는 금형으로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내장형 어떻습니까?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아무거나 올릴 수 있어. 이해갑니까? 단점이다, 강점이다? 강점이죠. 그리고, 이거 제가 안 보여드렸네. 유리컵을,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위에 대가리는 좁고, 네. 밑에는 넓고, 네. 요걸 딱 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야간에? 그 스텐판 있죠? 스텐판에 빛이 쫙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리병을 제대로 된 걸 딱 앉혀놓으면요, 밑에 있는 그 스텐판이 또 디스크판 것 같이, 이해갑니까? 아주 다양한 색깔, 빛깔로 쫙 파동이 생겨요. 그리고 그 판 자체가 전체가 뭐다? 은하수 같아요. 유리컵만이 아니고 그 디스크판, 이 스텐 판 자체가 빛이 태양빛처럼 쫙 여러 가지 색깔이 쫙 나오는데 우주 하늘, 은하수 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줘보세요. 여기에 빛이 이렇게 쫙 나온다고요, 이렇게. 자, 이거 줘보세요. 그냥 그거 줘보세요. 아니, 저걸 줘봐. 이거 이렇게 얹혀 놓잖아요. 이게 이렇게 얹혀 놓으면, 여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이렇게 쫙 비쳐요. 비쳐서 이거 또 은하수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떡 보고 있으면, 이거 뭐야? 은하수가 막 들어가고 싶은 욕구. 이 생각보다 옛날에는 여기가 피스가 있어서 보기가 힘했는데, 지금 이게 피스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피스는 저 뒤에 돼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뒤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내장형 돼 있는 분들은 뭐다? 외장형 나오기 전까지는 빼서 한번 마케팅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저건 뭐야? 이모 저건 뭐야? 큰틈수기. 큰틈 파동 발생기. 큰틈 파동 발생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 이러한 환경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낮보다는요, 연출력이 저녁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저녁에는 엄청난 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제가 뭐 할 일 없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죠. 이게 과연 어느 연출이 일어날까? 자, 중요한 건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게 매력 있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다? 매력 있는 스토리가 되는 게 좋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큰 틈 파동 발생기를 우리가 내장형으로 만들었지만 여기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내용이나 모든 게 싹 다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빼내서 바깥에 놓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큰 방에도 한번 자보고 작은 방에도 자보고 애들 방에도 줘보고 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인터바리가 퀀텀수기보다도 훨씬 더 빨라요.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구매가 3개, 4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장형이 나와서 뭐 자동차에 붙이니 마니 이런 거는 어차피 나와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뭐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매력 있는데 오히려 외장형을 안 만들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외장형 만들면 큰 풀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상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뿌뜩하면 엎어지고 뿌뜩하면 엎어지고 물컵 같은 게 뿌뜩하면 엎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오히려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봐봐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지금 외장형이 안 나왔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장형이 먼저 나왔어. 하지만 내장형을 정성껏 만들다 보니까 외장형보다 쓰임새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인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단점이 무조건 단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장점으로 성할 거냐. 이게 새로운 재창출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걸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자, 집에 대부분이 이게 아마 컨텀수기 안에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빼내서 들고 다니면서 뭐다? 다른 집에 가서 꼽아주고 직접 한번 보여주자고요. 특히나 언제? 야간에. 야간에 이제 여러분들 일해야 됩니다.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가서 꼽아줘 봐야 돼. 그리고 주말에. 이해가시죠? 이제 실시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빨리 가져가라 했는데 못 가져가는 지역 있죠? 대전이 지금 한 개도 안 들어갔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대전이 지금 한 개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대구나 부산이나 강주나 20개씩 내려왔는데 대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 혹시나 지금 안 쓰고 있는 사람들 빨리 빌려주세요. 빌려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영업하셔야 돼요. 지금 큰텀수기로 영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파동 발생기 2개 딱 들고 다니면서 영업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여러분들 아무리 작게 팔아도 한 30개 팔 수 있어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텀수기나 물통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대중교통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거뜬하게 4개는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간단해. 뭐다? 그냥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하루 써보고 다시 반납받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좀 더 여러분들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에리한 스토리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자, 그리고 시대적 하두에 과연 정의는 맞느냐? 아이템이, 사람이, 회사가 저는 완벽하다. 자, 이 퀀텀 파동 발생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 있게 여러분들 만들어진다는 걸 한번 믿고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행동해 보셔라. 그리고 이제 영상물도 이제 단락별로 다 설명했어요. 자, 퀀텀만 따로, 양자만 따로, 그 다음에 파동 발생기만 따로, 그죠? 퀀텀수기 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에리하게 설명을 좀 하자는 거예요. 둔탁하게 막 뭉텅그려서 설명하지 말고 뭉텅그려서 설명하면 상대가 되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간략간략하게 이게 딱딱딱 정리해서 2분, 3분 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라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찍어놓은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숙지하셔서 여러분 스토리로,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하는 합법들을 빨리 한번 훈련해 보시는 거. 자, 그러면서 물을 떠다니고 물론 큰텀수기를 여러분들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견주어서 뭐다? 그 시간 이상의 안배를 해서 큰텀 파동 발생기를 직접 고객의 자택에 가서 설치해주고 한번 써보게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큰텀수기는 단순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돼 있지만 큰텀 파동 발생기는 시대적 하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적 하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뇌파의 불안정성, 이게 범죄로 이어지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범죄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아주 악질 문제로 양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자연 회귀 본능,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 이것도 어떤 거와 타협이 안 된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스토리를 포장한다면요.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개를 사는 거는요. 그냥 묵혀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당장 팔기 위해서 내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장형은 지금 주문해도 10월 말, 오늘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예요. 하지만 내장형은 지금 재고가 저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장형은 지금 여러분들 외장형이 아니고 내장형을 지금 빨리 주문 들어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현명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거 뿌리고 다니고 있으면 뭐다? 큰텀수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이거 컨텀 파동 발생 덤인데 제가 봤을 때 덤이 메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훨씬 더 확장성이 더 빠르고 복제 능력이 뛰어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복제잖아요. 주문 뭐합니까? 끊겨버리면 끝인데. 그가 다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그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인데 그러기에는 큰 틈 수기도 만만치 않지만 큰 틈 파동 발생기는 완벽하더라. 특히나 외장형보다 내장형이 지금 디자인이나 용도상 훨씬 더 뭐다? 더 파괴력이 있더라.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셔서 일단 남아있는 지금 연휴 이틀간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뭐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들고 다녀야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우리 옆집 돌아다니면서 계속 꼽아줄 겁니다. 저녁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뭐 한다? 밥 먹기 같이 먹읍시다 해가지고 그 집에다 꼽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꼽고 그리고 뭐다? 느끼게 만들고 뭐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저들의 몫이고 저는 뭐다? 그 행위만 계속 하겠다. 자, 이게 뭐다?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휴 이틀 동안에 10집을 야간에 들려서 뭐다? 그 집 거실에다가 꼽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제가 막 짓거릴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틀간의 저희 뭐다?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각각 개인들의 목표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멋진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연휴